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주로 즐겨 쓰는 부동산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라든가 통계, 어떤 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추출하는 어떤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요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아마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분명히 나도 이런 곳에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약간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이쪽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에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전망 이런 것들도 하게 되거든요. 한번 같이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1.co.kr 이쪽에 들어가시면요. 이 첫 화면이 부동산 통계 정보 r-1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들을 보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 이름은 r-1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전국 집가 변동률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동향조사, 이런 것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보는 것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저도 이 부동산 거래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거래량 중에서도 특히나 아파트 거래량을 볼 수도 있고 주택이라든가 토지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나 보다, 더 이상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출 만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횡보하는 어떤 와중에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주식에도 오를수록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매물벽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려면 당연히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은요, 이제 주식과는 다르게 약간 어떤 다른 컨셉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는 거래량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를 때는 무조건 거래량을 수반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식과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었다 얘기한다라는 것은 많이 가격이 오른다 이런 뜻인데, 이 거래량 그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보통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은 어바웃해서 한 평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만 체크를 해서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개월 정도는 내가 점쟁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미리 2달 정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거래량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식적인 국가에서 발표한 거래량 지표는 이 R-1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통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직결이 돼 있다. 굉장히 데이터의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전월말 데이터가 이번 달 중순 정도면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데이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상당히 빠른 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꼼꼼하게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참고 가능한 이런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제 거래 현황을 딱 이제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하나가 이렇게
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부창에 왼쪽에 보면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전국 집가 변동조사 앞에서 봤던, 그 다음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월세가격, 뭐 동향조사, 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눌러서 클릭을 해서 여기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토지 거래 현황, 그 다음에 매매, 토지 매매, 순수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만,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만, 또 일반적인 주택 매매 거래 현황도 있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일반적인 거래는 여러 가지 다른 거래를 수반을 하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종류가 가장 많고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각각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누르면 뭐 연도별, 행정구역별, 연도별, 세부 항목별, 월별, 행정구역별, 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연령대별,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연령대별도 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 중에서도 월별, 행정구역별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기는 합니다. 요 부분인데요. 월별, 행정구역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연도별로만 본다면 너무 이제 그 범위가 추세를 알아보기에는 뭐 아주 뭐 10년 데이터, 20년 데이터 보는 것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월별로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월별 행정구역별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월별 행정구역별로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이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본격적인 최근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인 2017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2020년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말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설정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걱정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 자체가 상당히 우상향하는 듯한 그러한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국 기준이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별도의 데이터를 따로 보겠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요, 시, 군, 구 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잘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려면 먼저 이 내용 중에 이 부분인데요. 지역에 대해서 전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뭐 시도별로 본다든가, 시도별로 하면은 상세 지역 검색, 뭐 설정값은 그대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놓아두고요. 상세 지역 검색을 하면 뭐 전국이 있고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서울을 누른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고, 서울하고 뭐 부산, 뭐 대구 아니면 광주 이런 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확인 누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맨 위에 있는 가장 이제 그 단위가 큰 것이 전국이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거래량이 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부산하고 대구, 광주, 서울하고 이제 비교를 했더니 서울이 제일 많긴 한데, 역시 인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얘기들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부산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 다음 이제 거래량이 많은 것이 대구이다, 광주이다. 아무래도 뭐 지역에 있는 인구수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례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시 구군별로 그렇게 잘라서 또 아주 자세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정값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시도별 상세지역 선택을 할 때 이걸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걸 가보면 뭐 시도별 중에 시, 구, 군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 딱 누르면 인천에서 강화군, 계양구, 남구, 남동구, 뭐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뭐 한번 볼까요? 뭐 계양구, 뭐 그다음에 미추홀구. 원래 이제 남구가 인천은 있었는데 이것이 이름이 미추홀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미추홀구, 뭐 부평구, 서구, 연수구 뭐 이 정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확인 딱 누른다라고 하면 뭐 전체 인천에 얻는 전체 거래량은 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잘라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거를 보니까
예, 연수구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분홍색 서구, 그 다음이 뭐 부평구라든가 뭐 이런 연수구라든가 뭐 이런 뭐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연수구라든가 서구가 그리고 남동구가 뭐 이런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역시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은 뭐 우상향으로 수반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인천 내에서도 투기가열지구로 뭐 7.20 조치에 의해서 추가로 또 규제가 강화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에 대한 실제 데이터들이 숫자로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그래프로 보기에도 좀 어려우시면 이 숫자들을 한번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뭐 2019년 5월 달에 보니까 337건, 그 다음에 뭐 6월에, 작년 6월에 뭐 313, 7월 400, 404, 9월 달, 뭐 10월 달 되면서 686건, 그 다음에 11월 달 700건,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1000건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800, 2월 달에 1600건, 3월 달에 1800건, 4월 달에 이제 1000건 정도, 5월 달에 그 다음에 875건인데 6월 달에요. 1900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6월 달 기준이 한 313건이었으니까 뭐 거의 한 6배 이상의 그런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연수구, 송도를 위시한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올랐다.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은 수반한다. 동행한다.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비례 변수다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집을 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2달 정도는 내가 점쟁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뭐 사기 전에 거래량도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사려고 하는 어떤 원하는 지역에 체크를 해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각자 뭐 여러 가지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공급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 얼마냐. 그래서 주택 공급도 뭐 인허가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착공 실적, 준공 실적. 뭐 미분양 주택 현황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019년 6월 1로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값을 이제 변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한 2017년 1월부터 변동을 시켜 보면 확인을 누르면 미분양이 꽤 한 6만 채 정도 쌓여 있다가 급격하게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약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미분양되는 주택들이 상당히 급전직하했다. 그러면은 미분양 물량들이 급전직하했다라는 얘기는 미분양되었던 물량들이 상당히 소진이 되면서 또 미분양 물량이 소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미분양된 것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라든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규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굉장히 이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추세선을 보는 것들 주식에서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파트에서도 이런 추세선을 보고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데이터 아니면은 또 내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또 그리고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보시다 보면 흐름 같은 거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재고 현황 부르면 주택 보급률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제 이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업데이트가 좀 약간 느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 전국은 103.3%다. 근데 왜 100%가 넘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냐? 주택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것을 뭐 예를 들자면 시도별로 한번 놓고 본다면 시도별로 뭐 전국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국을 빼고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그래프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쪽에 또 우리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7년 말 기준으로 뭐 103%, 그 다음에 서울은 96.3%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100%가 되지 않았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 보급량은요. 그러니까 그 보급률은 100%가 완전 보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어떤 마찰적 그 공실이라든가 또 실제 아예 사람이 안 사는 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10% 정도, 한 108% 정도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완전 공급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급률 같은 것들도 이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 R-1 co.kr에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결과적으로 이 통계를 굉장히 뭐 연별로도 볼 뿐만 아니라 월별로 또 이런 것들 많이 참고를 하니까 여기 계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관련 지수, 그다음에 경기 종합, 뭐 소비자, 생산자 물가,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 공동주택, 통합,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아파트 가격, 연립 다세대 가격 이런 식으로 가격 지수라든가 뭐 통합된 지수 같은 것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뭐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월간 동향 뭐 이렇게 누르면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그다음에 주간 아파트 동향, 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이런 것들도 약간 지수화해서 나타낸 어떤 흐름도 있거든요. 매매 가격 지수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역시 매매 가격 지수도 그래프를 보면 약간 로딩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우리가 참을성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20년 5월부터 7월 20일 요 매매 가격 지수는 보니까 거의 주 단위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뭐 기간을 뭐 예를 들면 뭐 2017년이라든가 뭐 이때부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2017년 예. 뭐 1월이다. 예. February, January. 자, 1월이다. 1월부터 본다. 그러면 7월 20일까지 나와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 가격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뭐 100이다 아니면 아래이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동향 같은 것들도 조사가 된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주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통계, 그다음에 흐름, 경향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 전문가들도 알아보는 이러한 부동산 동향 지수, 그 다음에 흐름 같은 것들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이런 동네들 뭐 현재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하던 아니면 현재 보유를 하던 또 내가 무주택인 경우에 주택을 사던 뭐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하던 이런 것들에 참고를 하시는 그러한 좌표 값으로 또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멋진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